무너진 한화의 마운드에 새로운 희망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동기인 황준서에 가려 눈도장을 찍지 못하던 조동욱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황준서와 함께 장춘고의 선발 5인방 중 한 명으로 주로 사선발을 맡았지만 좌완에다 194cm라는 큰 키를 이용한 타점 높은 투구로 최고 구속 145km를 내는 좌완 유망주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5월 12일 대전 키움전에서 문동주의 자리에 대체 선발로 등판했으며 6이닝 1실점 1사사구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7회 초 이민우와 교체되면서 첫 선발 등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과거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기에 2004년생으로 동기들보다 한 살이 많은데 황준서, 육선엽, 김윤학, 원종혜와 더불어 독수리 5형제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타난 새 인물인 한화의 조동현과 한화의 감독인 최원호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시즌 KBO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한화가 지명권을 조동욱에게 행사한 뒤 한화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시 1라운드 1차 지명권을 갖고 있던 한화는 가장 먼저 황준서를 선택했고 다음 선택에서 망설임 없이 남아있던 조동욱을 골랐는데요. 당시 한화 관계자는 황준서를 영입한 건 당연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 지명권 행사였다며 이번 드래프트에서 조동욱을 영입한 건 큰 수확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조동욱은 큰 키의 좌완으로 노련한 투구가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강속구 열풍이 불었던 최근 트렌드 탓에 드래프트 순서에서 동기들보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죠. 드래프트가 끝난 뒤 황준서를 향한 팬들의 사인 공세가 이어질 때도 이 관계자는 조동욱이 크게 될 선수라며 팬들은 사인을 미리 받아놓는 게 좋을 것이라는 농담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동욱은 좋은 제구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 가능한 선수입니다. 황준서에 비하여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가 12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깜짝 선발로 데뷔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부진의 늪에 빠졌던 한화 이글스가 42일 만에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였는데 그 반등의 중심에 고졸 신인인 좌완 조동욱이 있었습니다. 조동욱은 1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70개의 효율적인 투구로 3피안타 1사사구 비자책 1실점의 호투를 펼쳤는데요. 한화가 키움에 8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조동욱은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KBO 리그 역대 1첫 고졸 신인 선수의 데뷔전 선발승이며 고졸 신인 데뷔전 퀄리티 스타트 승리는 5번째입니다.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는 류현진, 황준서에 이은 3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2군에서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2군 5경기에서 23이닝을 소화하며 2승 1패의 평균 자책점 2.74를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고 얼마 전 2군으로 내려간 문동주를 대신하여 1군 마운드에 오를 기회를 잡았죠. 조동욱은 준서처럼 선발 데뷔승을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후회 없이 던져 만족스럽다면서 나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라고 믿고 있다며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늘 왼손 투수가 부족했던 한화도 황준서와 더불어 조동욱의 동반 성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프로 데뷔는 먼저 지명된 황준서가 한 달가량 빨리 했는데요. 선발 김민우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3월 31일 KT 위즈전에서 선발 투수로 긴급 투입되면서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져 데뷔 첫 승을 따냈습니다. 조동욱은 그때 2군에서 TV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그는 가장 친한 친구가 첫 경기부터 잘 던지니까 나 역시 기분이 좋은 마음이 가장 먼저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많이 부럽기도 했다. 나도 준서처럼 선발승을 따내는 장면을 그려보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조동욱의 결과는 기대 이상을 넘어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익수 요나단 페라자의 실책이 없었다면 더 적은 투구로 무실점 피칭까지도 가능했을 정도로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경기 후 이례적으로 정말 대단한 피칭이었다고 감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웃을 일이 없었던 한화 마운드에서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 난세의 영웅 역할을 해냈는데요. 선발 투수로 출전하기 전에 친한 친구인 황준서로부터 마운드부터 공인구까지 세세한 부분을 다 이야기해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화의 분위기는 처참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화의 입장에서는 조동욱의 활약이 반갑기만 한데요. 작년 신인왕을 차지했던 파이어볼러 문동주마저도 컨디션 난조로 1군 엔트리가 말소될 정도로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조동욱이라는 새로운 얼굴은 한화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올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화의 평가는 탄탄한 마운드를 앞세워 5강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요. 초반까지는 투타의 조화 속에 대단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한화의 성적은 고꾸라지기 시작했는데 170억 원을 투자해 영입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5.56으로 최고의 투수라는 자신의 명예에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1군 엔트리 한 켠만 차지하고 있죠. 또한 외국인 1선발로 활약을 했던 펠릭스 페냐 역시 평균 자책점 5.55로 불안한 모습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었던 김민우는 부상으로 일찌감치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 한화가 애지중지 키우다시피 한 문동주의 컨디션 난조로 2군행을 통보받은 뒤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서 1군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일 경기의 선발은 문동주를 콜업하여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코치진과 문동주 본인의 판단을 종합하여 아직 투구 밸런스가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며 약간의 재정비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조동욱에게 1군 첫 데뷔승이라는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죠. 문동주는 올 시즌 6경기에 선발 등판을 하여 1승 2패 평균 자책점 8.78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멘탈마저 붕괴되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10일 피칭을 한 뒤 12일에도 한 차례 피칭을 하는 모습을 본 뒤 괜찮다면 바로 1군 복귀 일정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었죠. 초반과 다른 한화의 추락에는 투수뿐 아니라 타선의 침체도 한몫을 하는데요. 누가 더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팀 전체의 분위기의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투수진이 무너지고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타선도 힘을 쓰지 못하여 초반 10경기 이후 6승 21패로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조동욱의 데뷔승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한화의 성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한화가 연패를 거듭하면서 팬들을 중심으로 최원호 감독의 경질론까지 커지고 있었습니다. 선발 투수진도 무너졌고 타선도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원호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화 팬들의 요구가 잇따랐죠. 이제 최원호 감독이 한화의 사령탑을 맡게 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러한 팬들의 불만도 한화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원호 감독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야구에서는 추세적으로 감독의 전략이 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수치에 대한 분석도 쉽게 할 수 있고 각종 의견도 빠르게 알 수 있는 시대죠. 강팀이라고 평가되었던 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감독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선수들을 위하는 것이 팀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들 프로이기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팬들을 위한 노력입니다. 조동욱의 출연으로 한화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고 황준서와 더불어 경험은 부족하지만 미래를 위한 기반인 그들로 인하여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